안녕하세요. AI가 우리 일을 훨씬 편하게 해줄 거라고들 했잖아요. 근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는 걸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이상하고 또 스트레스만 쌓이는 AI 자동화의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, AI는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했죠.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번아웃되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?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내 얘긴데?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핵심입니다. 이 화면이 그 역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. 왼쪽을 보세요. 일은 줄고 자유는 늘어난다.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약속이었죠. 근데 오른쪽의 현실은 어때요? 스트레스는 늘고 내 권한은 줄어든다. 완전히 반대잖아요. 특히 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느낌. 이게 바로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AI 때문에 느끼는 이 불안감, 이게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요? 언뜻 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 발전 때문에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건요, 역사적으로 정말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흐름이 딱 보이죠? 1880년대 산업혁명 때는 어땠어요? 기계가 내 일자리를, 내 몸을 대체할 거라는 물리적인 공포였어요. 그러다 1970년대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땐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걸 겪습니다.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율은 안 오르는 거죠. 그리고 지금 AI 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요? 바로 심리적 역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스트레스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AI가 우리 뇌,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. 역사적인 맥락은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들 차례입니다. 도대체 이 똑똑한 AI라는 도구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? 바로 이 인지부화 이론이라는 개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AI가 뚝딱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또 오류를 찾아내는 그 정신적인 노동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우리 뇌를 훨씬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이 문장에 그 기분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. 나는 그냥 기계가 쓴 글을 교정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.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뱉어낸 결과물을 뒤치다꺼리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. 이러니 당연히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일에서 오는 만족감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런 새로운 종류의 테크노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AI가 순식간에 결과물을 내놓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그 엄청난 상시대기 압박감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만 하다 보니까 내 전문성이 이게 단가? 하는 자괴감이 드는 자기 효능감의 하락이죠.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번아웃으로 이끄는 겁니다. 세 번째 주제는 책임의 덫입니다. 사실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. 바로 책임의 문제거든요. AI가 자동으로 무언가를 처리했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? 이 표를 보시면 책임의 비대칭성이 한눈에 들어오죠. 보세요. 결정은 누가 내리죠? AI가 합니다.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생기는 모든 법적, 도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? 네, 바로 우리 인간 사용자의 몫이 됩니다. 이 위험한 불균형,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AI의 환각,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대한 공포입니다.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AI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진짜인 것처럼 막 지어내는 걸 말하거든요. 언제 이런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사용자는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만성적인 불안감 속에서 계속 AI를 감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파놉티콘에서의 삶. 파놉티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? 네, 바로 감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직장에 도입된 AI가 가져오는 또 다른 그림자, 바로 알고리즘에 의한 감시가 어떻게 우리를 옥죄어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파놉티콘입니다.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알고리즘이 내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끊임없이 평가하는 상태를 말해요. AI가 성과를 모니터링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는 결국 이런 새로운 종류의 압박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.
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도구가 이렇게나 똑똑해지고 있는 지금, 과연 우리는 훌륭한 조수를 얻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 자신이 AI의 조수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? 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린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